네, 지금 제가 또 우려 먹어야 할 소재를 말하고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책 한 권 가지고 지금 심리학자들의 명언 그 어록을 조회수도 안 나오지만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것처럼 제가 간혹 이제 세계문학 열린 책들의 세계문학 전집을 우려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권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게 13년도에 오픈 파트너스 그때 당시에 12만 원인가 14만 원 이제 주고 이제 세계문학 전집이 앞으로 뭐 200권, 300권 이상 나올 건데 지금 오픈 파트너가 되면 그 추가되는 책들 다 보장한다는 그런 이제 기획이었죠. 그래서 나름 이제 잘 지켜졌다가 19년도에 이제 철수하고 이제 200권까지는 나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열린 책들 그 세계문학전집이 그래도 한 270여 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전자책의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제 나름 던진 거죠, 전략적으로. 좀 그렇게 뭐라고 할까, 전자책은 뭐 찍어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종이책 감성, 그 종이책을 소장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읽지 못했다?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세계문학 전집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일 정도면 사실 아마 집에다가 이렇게 책장 같은 데 꽂아놓고 감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도 이제 고전은 좋아하는데 고전 소설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뭐 이 세계문학 전집 중에 뭐 까미의 이방인이나 뭐 카프카의 변신은 그래도 두세 차례 읽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두세 번 읽었다고 해서 뭐 그 잘 아냐, 그건 또 아니죠. 뭐 아무래도 좀 의미가 뭐 있으니까.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렵다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또 쉬운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걸 읽었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게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보통은 혼자 읽고 싶지는 않고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좀 피드백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 사실 독서 모임이라고 해도 고전 소설을 읽을 기회는 잘 없죠. 간혹 있긴 한데 진짜 간혹. 그러니까 이제 흥미를 잃을 만한 소설 그렇게 뭐 위주로 다뤄지다가 가끔 이제 뭐 몇몇 이제 모임원들의 조금 욕심이 조금 어려운 것도 한번 의미 있는 소설도 읽어보자 해서 등장할 때가 이제 고전 소설인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 열린 책들 세계문학 전집 하나 이거 하시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서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유튜브 라디오에 감상을 올립니다. 이번 책은 이제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란 책이고요. 뭐 톨스토이가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 뭐 위대한 러시아 문학가로 유명하시죠. 그 정도밖에 모르고 뭐 책 몇 가지 이렇게 알고 있는 정도인데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반 일리치에 대한 죽음, 요거가 원래 이제 광인의 수기도 같이 단편이 묶여 있는데 그것도 나름 글은 써놨는데 제가 제대로 읽었다기보단 좀 애매한 감상이 돼서 그냥 이반 일리치의 죽음만 감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뭐 근데 이거 이반 일리치의 죽음 말 그대로 이반 일리치가 이제 죽음을 이제 선고받은 뒤에 이제 무너져가는 그 삶을 잘 그려낸 소설입니다. 일단 주인공 이반 자체의 삶은 이 시한부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평범했고 승승장구하던 인물입니다. 평범이란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게 어쨌든 법조계에서 일했던 이제 판사 위치에 있는 법조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 상위 클래스죠. 상위 클래스. 이제 로제 출세도 적당히 하고 수입도 괜찮고 또 그에 걸맞는 이제 부인과 자녀,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좀 더 좋은 자리를 갈까, 어떤 걸 좋은 뭐 집, 좋은 차, 뭐 자녀에게 뭘 해줄지, 뭐 아내한테는 뭐 이렇게 할지, 뭐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의 감정이 이제 흔들리는 묘사가 이 서사의 일품이죠. 일단 의사가 정확하게 죽을 거다라는 표현도 안 하고, 근데 일단 뉘앙스 자체는 거의 시한부라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반 일치는 자신은 죽음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점점 이어지다가 사건이 점점 이제 비극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이반 일치만 비극적인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됩니다. 왜냐면 아내도 이반 일치에 대해서 좀 뭔가 환멸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 그가 시한부를 선고받았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오히려 엄청 잘해주는 척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죽음을 앞둔 남편에게 극진하게 보이는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집니다. 그녀의 속마음도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면 이제 이반 일치의 시점 등을 통해서 계속 적절하게 묘사가 되고요. 참 그 시한부 선고 이후로 그의 삶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극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반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어떤 정신적인 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이제 그 고통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음을 잘 이제 이야기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아내는 참된 아내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아내는 또 이제 그런 모습으로 위장하는 이유는 남편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평범했을 때, 그러니까 뭐 다 위험 뭐냐, 시한부 선고 받기 전에 이반의 어떤 태도에 대한 불만이 계속 누적되어 온 상황이 오히려 이제 시한부 선고 때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냥 살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참고 살아야지 해서 좀 있으면 이제 남편도 죽고, 남편이 죽으면 당연히 그녀에게는 자유와 그 유산이 따라오기 마련이니까. 어떤 그런 좀 속물적인,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셈법들이 오고 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반 혼자만 약간 외딴 섬처럼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추락한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대비되는 모습, 이제 주변에서는 그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거나 동정하는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묘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소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그의 죽음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의 묘사들이 진행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이반은 초라하게 삶이 끝납니다. 이 소설의 장점은 자신의 죽음이 타인에게는 그렇게 크게 큰 이벤트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이 설정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원래 주변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 소설처럼 극단적인 느낌은 없겠지만,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은연중에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다고 상정을 한다면, 진짜 자기가 이제 시한부를 선고받았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큰 잘못을, 근데 이반도 그렇게 뭐 잘못한 사람은 아닌데 가진 게 많아서인지, 어쨌든 중상층이니까 그가 누리던 것들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누릴 수 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억눌렸던 것들이 분노가 복수로 작용한 건지, 약간 그런 감상도 남게 되네요. 죽음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이반이라는 인물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극적인 묘사도 더불어서 자신의 죽음이 타인들에게는 그냥 무관심 혹은 뭐 이용거리 이런 식으로 전락해가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 개인의 어떤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런 정신적 고통, 그리고 주변에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또 고통,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고통을 한 소설에서 잘 어우러지게 종합적으로 보여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죠. 왜냐면은 시점 자체도 이반 일리치 한 명에게 주목하면은 크게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더라도 그의 뭐 이제 심적 묘사나 주변 서사만 따라가도 크게 어렵진 않지만, 아무래도 고전 소설이고 뭐 톨스토이의 책이다 보니까 좀 더 해석되는 여지는 많겠죠. 뭐 이 책 하나 가지고도 분명히 논문이 많을 텐데, 그만큼 고전 소설이라는 게 좀 혼자 읽으면 조금은 뭐랄까 쪽팔린 느낌? 왜냐면은 태클이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 분들한테는 제 감상평이 너무 허접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몰래 올리는데요. 뭐 조회수는 별로 안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그래도 열린 책들 소설을 조금씩 도전하고 싶은 건, 읽고 나면 참 많은 게 남는 게 고전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마리 잘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소설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좀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풍부하게 얻어낼 수 있는 점, 그리고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그 시대나 그 저자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 주제 의식이나 이제 철학적 메시지를 소설에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의 삶의 철학이나 주제 의식이 이제 소설에 녹아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고전 소설, 고전의 가치와 소설적 풍미, 음식에다 쓸 표현인데 그런 풍성함을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있고, 단점은 저처럼 이제 지적 수준이나 문해력이 좀 떨어지면 읽으나 마나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멘토가 있으면은 같이 읽으면서, 꼭 좋은 멘토가 아니더라도 좀 머리 싸매고 같이 이제 이런 건 어떤지 저런 건 어떤지, 난 이런 건 느꼈고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톨스토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렵지만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한번 읽어본 감상을 올려봤고요. 이번에 다시 찾아올 때는 어록을 들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비 오는 날 눅눅하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네요. 날이 좋았으면 아마 산책하면서 잡생각 좀 했을 텐데, 비 오는 날은 이렇게 방구석에서 파전 대신에 유튜브 라디오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과연 들어주는 분이 몇 명이나 됐을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책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